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한에 통합 이전하기 위한 홍보전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안과 신안에서 잇따라 소 럼피스킨이 발생한 가운데 전남 지역 소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마무리됐습니다. 공공비축 미국 매입이 시작됐지만 쌀값 하락에 농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목포 등 전남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 장애인체전에는 의료인력 등 전국체전보다 많은 이들이 참여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기 위한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광주공항에 국내와 해외 노선을 신설하겠다며 나서고 있고 무안군의 군공항 이전 반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놓고 전라남도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광주시. 최근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공항에 하와이 전세기 노선을 타진하고 인천 광주 노선을 신설하겠다며 국토부를 접촉했습니다. 이달 초 전라남도가 개최한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 강연회에서는 광주시의 이 같은 행보는 전라남도와의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내선 이전을 전제로 무안국제공항 KTX 신설, 활주로 연장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가계획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정부 정책의 어떤 확정된 내용하고도 어긋나는 내용이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2018년에 약속했던 내용과도 어긋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연의 핵심 요지는 1년 내 국내외 통합공항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광주 민간공항 이전 시기가 조속히 결정돼야 한다는 것. 강사는 이를 전제로 군공항 이전 후보지도 무안군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관객석에는 당사자인 무안군민 대신 타 지역 사회단체들이 동원되면서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완도 제이시나 건설업체 대표들을 불러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줄곧 수세에 몰리고 있는 전라남도 군공항 이전 대응 전략에 대한 질타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가 그런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니까 광주시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 도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는 광주시 무안군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상황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공항 이전 문제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한평군이 12월에 군공항 이전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평군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두 차례 연기했던 국민 여론조사를 12월에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에서 한평을 제외했는데 한평군이 군공항 여론조사를 추진할 걸로 알려지자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럼피스킨 백신 71만 마리분을 공급해 도내 전체 소 67만 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 일제 접종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앞서 무안과 신안의 한우 농장 두 곳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됐으며 백신 접종 이후 항체가 형성되는데 3주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이달 말까지 해충 방제와 소독 등 차단 방역에 주의가 당부됩니다. 전남에서 공공비축 미국 매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쌀값 하락이 우려되면서 농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고 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 공공비축미국 매입이 진행된 장흥의 한 정미소 앞. 이른 아침부터 벼를 가득 실은 차들이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800kg짜리 포대를 싣고 온 쌀은 무게를 재고 품질 검사를 거쳐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오늘 전매상이고요. 6톤백 가져왔는데 좋은 등급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비축 매입은 40kg당 3만 원을 농민들에게 우선 정산해주고 연말에 산지 쌀값이 정해지면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합니다.
수학기를 맞아 산지 쌀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지 쌀값은 20kg 기준 54,388원에서 51,142원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쌀을 내놓고는 있긴 하지만 향후에 책정될 쌀 가격이 밝지 않다 보니 농민들은 불안하게만 합니다. 그러죠. 인건비부터 해서 뭐 농기계sak, 뭐 기름때 뭐 이것저것 많이 올랐죠. 우리 쌀값은 그대로인데 뭐 항상 이게 자재때나 뭐 인부때 같은 거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농민들은 쌀값이 80kg 기준 22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 하지만 정부는 20만 원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있어 올해도 농민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21대 국회 활동 기간이 6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 전국 등을 감안하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더 짧은데요. 국회에 발의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의 대부분이 처리되지 않고 있어 이대로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올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따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족들의 불편을 줄이고 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개정안들은 논의가 지지부진합니다. 지난 2021년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인데 2년 3개월째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됐지만 역시 소위원회로 넘어간 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직권 재심이나 특별 재심이 필요한데 법이 개정되지 않아 유족들이 일일이 재심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할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가서 유족이 그때 당시 어떤 형을 받았다거나 또 그런 사항을 갖다가 체크를 해야 그 신청 가능합니다. 아주 번거롭습니다. 이 밖에도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거나 진상규명 조사 기한과 보고서 작성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들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발의 건수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올해 안에라도 빨리 그 법안들이 좀 정리가 돼가지고.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9건. 앞으로 남은 6달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한 대안학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대한민국 청소년 미디어 대전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시나리오 작성에서부터 연출과 연기, 촬영과 편집 등의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조현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야, 지금까지 안 해본 거 있었냐? 난 이거 괜찮은데? 모르겠다. 니네 알아서 해라. 그래, 그러면 뭐 내일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전학을 온 친구와의 짧은 만남, 이후 단짝이 된 새 친구의 우정과 갈등, 그리고 이별과 재해까지. 영화 똥단지는 청소년 주인공들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섬세하면서도 독특한 시선으로 풀어냈다는 평가와 함께 2023 청소년 미디어 대전 영화 부분 대상 수상작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영화를 만든 이들은 철학인문학 중심의 대안학교인 지혜학교 학생 11명. 이들은 지난 1년 일주일에 2시간씩의 학교 수업 참여 결과물로 또래 쟁쟁한 예술고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제쳤습니다. 때마침 히말라야에서 이동 학습 중인 학생들은 휴대폰으로 찍은 수상 소감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영화 찍느라 다 같이 고생해준 저희 스태프들이랑 배우들, 그리고 저희 도와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뭐 그 외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 다 감사하고요. 유튜브로 대표되는 영상 미디어의 시대. 중고 통합 과정을 운영하는 이 학교는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수업 과목으로 영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한 자기 표현의 방법과 협업의 가치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역할을 소화를 해내야만 우리의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에 의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23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미디어 대전에는 올해 영상과 사진 부문 등에서 400여 작품이 출품됐고 똥단지를 비롯한 수상 작품들은 미디어 대전 온라인 상영 전시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전국장애인체전은 사회적 약자가 많이 참가하고 있어 전국체전보다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원들이 투입돼 장애인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국장애인체전 육상 경기가 펼쳐진 목포 종합경기장. 한 선수가 어지럼증을 호소하자 곧바로 구급대원이 다가가 쓰러진 선수를 응급처치합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체전이 펼쳐지는 38개 경기장에는 130여 대의 구급차가 배치됐습니다. 아무래도 전국체전보다는 장애인 체전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의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경기장 내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임시 약국도 전국체전에 이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 비해 경기장과 경기 종목은 줄었지만 경기당 의료 인력 비율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선수들이시다 보니 안전상에 더 이렇게 신경을 써야 했어요. 그래서 의사분들도 의료진들도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되었고요. 실제적으로 일반 비장애인 선수들과는 부상 부위도 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 중에 다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하고 왔고. 전국 장애인체전에는 하루 평균 8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청소와 안내 등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해 수어 통역, 급수 봉사 등 대회의 필수적인 부분까지 자원봉사자들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체전의 주인공은 물론 그동안 구슬땀을 흘렸던 선수들이지만 성공과 감동, 안전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역시 이번 대회의 또 다른 주인공입니다. MBC 뉴스 최다원입니다. 곳곳에서 단풍이 물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가을 날씨가 따뜻했던 탓에 예년만큼 단풍이 선명하진 않다고 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산책을 나온 시민들의 옷차림이 부쩍 두꺼워졌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계절이 겨울로 변했다고 느낄 만큼 강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비가 그친 뒤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순간적으로 초속 20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기도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막 반팔도 입고 돌아다녔는데 분명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겨울에 또 새벽엔 추우니까 하나 더 걸치고 또 걸치고. 산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사찰. 푸른 하늘 아래 나무들이 울긋불긋 가을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광양 백운산에도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빨갛고 노란 단풍 사이로 여전히 초록빛을 띠고 있는 나무도 적지 않습니다. 올가을 유난히 따뜻했던 날씨 탓에 단풍이 물들 시기를 놓친 겁니다. 특히 전남은 11월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단풍 구경을 나온 나들이객들은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오면서 이제 이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가 단풍이 예전 같지 않다.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물들어야 될 때인데 뭔가 이상하다 하면. 산림청에 따르면 단풍이 드는 시기는 매년 약 0.33일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속될 경우 가을이 짧아지고 단풍색도 점점 옅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년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올해 전남 지역 단풍은 다음 주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지난달 광주 전남의 주식거래 대금이 크게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전남의 주식 매수 대금은 2조 1,948억 원으로 전달에 비해 1조 164억 원, 32% 감소했습니다. 매도 거래 대금 역시 2조 1,484억 원으로 같은 기간 32% 줄었습니다. 거래소 측은 중동발 전쟁 리스크가 커지고 금리 급등 등의 여파로 거래 대금이 크게 줄어든 걸로 분석했습니다. 2021년 기준 전남의 연금 수급률은 94.7%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월 평균 수급 금액은 51만 6천 원으로 전국 최하위로 나타나 노인 빈곤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현상은 하위 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라며 노인 빈곤을 이대로 방치하면 미래에 재앙이 될 수 있지만 전라남도 대책은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안군 청년 어선 임대 사업이 호응을 얻으면서 물량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안군이 허가 어선을 구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5년간의 임대 기간 동안 원금과 함께 연간 어선 구입 대금의 0.1%인 임대료를 납부하면 소유권이 어업인에게 이전됩니다.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어선 임대 사업은 지금까지 39척의 어선이 임대돼 44억 원의 어획고를 올렸으며 저렴하게 어선을 소유할 수 있어 매년 100여 척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홍렬 목포시장은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민주당 김영진 당대표 정무실장을 만나 국립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건의했습니다. 박 시장은 목포대의 경우 2019년 교육부 의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의대 설립 타당성과 경제성이 입증된 데다 대학병원 설립 부지도 확보돼 있다며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설립을 건의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 소속 암태파출소가 2023년 취약해역 종합안전망평가에서 최우수 파출소로 선정됐습니다. 암태파출소는 여객선 내 화재 취약구역을 지정하고 화재 감지기를 추가 설치했으며 전기차 화재 예방 대응 매뉴얼을 자체 제작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논타작물 재배단지를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으로 전라남도가 1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전국 전체 사업비 가운데 가장 많은 35%로 도내 농업인들에게 타작물 재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과 시설 장비, 선별 저장 시설 구축을 위한 다각화 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해남군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삼산면 도립공원에서 개최한 미남축제에서 제광 해남향후회가 고향사랑기부금 10억 원을 약정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해남 황산농협과 전남 서남부 채소농협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500만 원을 상호 기부하는 등 지역축제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의 장으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절기 입동인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아침 인직은 곳곳으로 안개가 자욱하고요. 기온도 크게 내려가 다소 추운 상태인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온화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 기온 영하 2도, 한평은 4도로 다소 춥지만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아침에 해남이 2도, 장흥은 3도까지 떨어져 추운 상태지만 낮에는 18도까지 올라 온화해지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16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전해상에 하늘 구름 많겠고요. 물결도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오전 10시 36분입니다. 내일과 모레 비가 오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하강하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때가 쏙 비트, 새로 나온 비트캡슐은 때를 쏙 빼지 않아요. 그럼 어떡해? 쏙! 비트캡슐 하나리면 때가 쏙! 비트캡슐